노후에는 크게 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교육비, 집 마련, 결혼 준비처럼 큰 돈이 나갈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런 큰 지출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돈이 천천히 줄어들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모아놓은 것이 있고 연금도 나오고 크게 쓸 일도 없으니 괜찮겠지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노후를 살아보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큰 돈을 쓴 기억이 없는데 통장 잔고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 있습니다. 이번 달도 아낀다고 아꼈는데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큰 것을 산 것도 아닌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는 경험. 문제는 큰 소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들,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 그냥 원래 이렇게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용하게 돈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몇만 원씩 매달 조금씩 그것이 쌓이면 1년 후에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됩니다. 노후의 돈은 젊었을 때의 돈과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줄어들면 더 일해서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돈이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에 돈이 사라지는 위험한 습관 5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작은 소비 습관.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편의점이나 마트에 들르는 것. 텔레비전을 보다가 홈쇼핑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나오면 전화를 거는 것.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요한 것 하나를 사려다가 이것저것 담아놓고 결제하는 것. 커피숍에 들러서 음료 한 잔 마시는 것이 매일의 루틴이 된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몇천 원짜리 커피 한 잔, 만 원짜리 간식거리, 2만 원짜리 홈쇼핑 상품. 이것이 돈을 망치는 큰 소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5천 원짜리 커피를 마시면 한 달이면 15만 원입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홈쇼핑에서 한 달에 서너 번 작은 것들을 사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됩니다. 마트에 들를 때마다 계획 없이 이것저것 담으면 계획보다 항상 몇만 원이 더 나갑니다.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왜 이런 소비가 반복될까요? 하나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라 그냥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편의점에 들르고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화를 겁니다. 그 순간에는 돈을 쓴다는 생각보다 그냥 하던 것을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또 하나는 작은 금액이라서 별것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5천 원, 만 원은 그냥 써도 되는 돈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쌓이면 큰 돈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순간에는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노년에 이런 습관이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심심하거나 무료할 때 밖에 나가게 되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뭔가를 사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홈쇼핑을 볼 기회도 많아집니다. 온라인 쇼핑도 시간이 많으니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작은 소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트나 편의점에 갈 때 살 것을 미리 메모하는 것입니다. 목록 없이 들어가면 항상 더 사게 됩니다. 목록을 만들고 그것만 사고 나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홈쇼핑을 볼 때 바로 전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면 이름이나 상품 번호를 메모해 두고 하루 뒤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사십시오. 대부분은 하루가 지나면 그 충동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지난달에 뭘 샀는지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작은 소비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큰 재테크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매달 20만 원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그것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습관. 필요 없는 인간관계에 돈을 쓰는 습관.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돈이 사라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꼭 이야기해 드려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의 모임에 빠지기 어려워서 계속 참석하는 것. 그 모임마다 밥값, 술값을 나누다 보면 한 번에 몇만 원씩 나가는 것.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자식 같지도 않은 사람을 위해 돈을 보태주는 것. 안 줘도 되는 경조사에 의례적으로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됩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의 모임, 한 번에 3만 원에서 5만 원씩 나가면 한 달에 10만 원이 됩니다.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안 줘도 되는 경조사에 3만 원에서 5만 원씩 내다 보면 1년에 이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거절하지 못해서 보태준 돈들이 쌓이면 그 액수는 더 커집니다. 왜 이런 소비가 반복될까요?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가 큰 역할을 합니다. 오래 알고 지냈으니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안 내면 인색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부담이 돼도 그냥 맞춰가다 보면 돈이 나가게 됩니다. 또 체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돈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기 싫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들키기 싫고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무리해서라도 맞추게 됩니다. 이런 소비가 노후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까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원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쓰고 나서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이 돈이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쓰여야 할 돈입니다.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거나 하고 싶었던 것을 하거나 필요한 것을 사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의례적인 관계에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모임에 대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이 모임이 나에게 진짜 즐거운가 아니면 그냥 빠지기 미안해서 가는 것인가? 후자라면 조금씩 횟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한 달에 2번 가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돈이 달라집니다. 경조사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는 충분히 해드리되 별로 친하지 않은 분들의 경조사는 금액을 줄이거나 참석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탁에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의료비가 커지는 습관. 이 항목이 돈 관련 이야기에 왜 들어가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의료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료비가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 때문에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무릎이 좀 불편했는데 그냥 참다가 결국 심해져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혈압이 좀 높은 것 같았는데 약을 제때 먹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치아가 좀 불편한데 치과 치료비가 아깝다고 미루다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 예방하거나 초기에 치료했으면 훨씬 적은 돈이 들었을 텐데 미루고 방치하다가 훨씬 큰 치료비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몸에서 신호가 오는데 바쁘다거나 돈이 아깝다거나 뭐가 나올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것.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병원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당장 진료비 몇만 원이 아깝게 느껴지고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병원까지 가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고 보자고 미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병원에 가면 뭔가 나쁜 것이 발견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 알수록 치료가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이런 습관이 노후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까요? 의료비 폭탄이 노후 자금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장기 입원,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오랫동안 모아온 노후 자금이 단기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고 나서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 건강검진을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찮다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작은 불편함이 있을 때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치아가 조금 불편하면 바로 치과에 가십시오. 무릎이 불편하면 초기에 치료하십시오. 초기 치료비가 훨씬 쌉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약을 제때 먹는 것입니다. 혈압약, 당뇨약처럼 꾸준히 먹어야 하는 약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나중에 큰 의료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에 쓰는 작은 돈이 나중에 큰 의료비를 막아줍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네 번째 습관. 외로움을 소비로 해결하려는 습관. 이 이야기는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돈이 사라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매일 만나던 동료들이 없어지고 바쁘게 움직이던 시간이 사라지고 하루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심심해서 마트를 돌아다니다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게 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해서 홈쇼핑을 켜두고 물건을 주문하는 것. 외출하고 싶은 마음에 나갔다가 카페나 음식점에서 돈을 쓰는 것. 아니면 더 심한 경우로 사기성 판매원의 말에 넘어가서 필요 없는 건강보조식품이나 비싼 물건을 사는 것.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딱히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혹은 기분 전환이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사게 되는 경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외로움은 생각보다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해주는 것이 소비입니다. 무언가를 사는 순간에는 기분이 잠깐 좋아집니다. 새로운 것이 생겼다는 느낌, 나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느낌. 그런데 그 기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사라집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면 통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외로운 노인을 노리는 사기가 있습니다. 말 잘 듣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판매원이 접근해서 몸에 좋다는 고가의 건강식품을 팔거나 투자하면 좋다는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이런 사람들에게 더 취약해집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소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에 나가보거나 취미 모임에 참석하는 것.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 소비로 외로움을 채우려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트나 쇼핑 관련 장소를 목적 없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살 것이 있을 때만 가고 목록에 있는 것만 사는 원칙을 지키십시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소비로 채우면 돈도 잃고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은 그대로 남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그 자리를 진짜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돈 관리와 기록을 하지 않는 습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습관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번 달에 얼마를 쓰셨는지 대략이라도 알고 계신가요?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이 돈이 앞으로 몇 년을 버텨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가 어려우십니다. 대략 이 정도 쓰겠지 싶은 느낌은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알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젊었을 때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관리가 없어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쓰다 보면 됐습니다. 부족하면 조금 더 아끼거나 추가로 더 일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들어오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금이나 저축한 돈에서 꺼내 쓰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돈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돈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쁜 상황에 대한 준비가 안 됩니다. 갑자기 큰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집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대처할 여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노후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까요? 내 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막연한 불안이 지속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어도 혹시 부족하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부족한 상황인데 모르고 쓰다가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재정 상황을 한번 종이에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매달 들어오는 것이 얼마인지,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내 상황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한 달 예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의 생활비로 이 정도만 쓰겠다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키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는 가계부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쓴 것을 기록하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카드 명세서를 한 달에 한 번만 보는 것도 됩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작은 소비 습관, 필요 없는 인간관계에 돈을 쓰는 습관,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의료비가 커지는 습관, 외로움을 소비로 해결하려는 습관, 그리고 돈 관리와 기록을 하지 않는 습관.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저런 부분이 있다 싶은 것이 있으셨나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분들,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습관들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의 안정은 지금 가진 돈의 크기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가진 돈이 많아도 관리가 안 되면 줄어들고 가진 돈이 충분하지 않아도 잘 관리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은 결국 관리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십시오. 마트에 갈 때 목록을 만들어 가는 것, 한 달에 한 번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는 것, 오래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것, 심심할 때 마트 대신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 이 중에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한 달 후 통장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1년 후가 달라지고 그 1년들이 모여서 노후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결국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소중한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삶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노력으로 모아온 것들을 이제는 현명하게 지켜가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인생 후반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